사부 마음 챙김으로 몰입생활 습관화하기. 몰입 성공 스토리 4. 퀴리 부인의 라듐 발견. 마리 퀴리는 어릴 때부터 과학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성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단력 있게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파리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활기찬 과학 커뮤니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르본 대학에 등록하고 피에르 퀴리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나중에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퀴리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녀는 방사능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898년에 그들은 두 가지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물질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고 연구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녀의 방법에는 주의 깊은 화학적 분리와 정확한 측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원소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1903년 마리 퀴리는 피에르와 다른 과학자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별로 인한 회의와 차별에 직면했으며 이는 그녀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결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1906년 피에르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후 마리는 스스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라듐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며 이 과정에는 큰 인내와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의학에서 라듐의 방사능 특성의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리틀 큐리로 알려진 휴대용 X-레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1911년 마리 퀴리는 화학 부문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고 방사능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교육과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소르본 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과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는 퀴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현대 핵물리학과 의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원자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고 암에 대한 방사선 요법을 포함한 혁신적인 의료 치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대한 몰입과 헌신은 개인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방사선 노출은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지식 추구, 혁신적인 방법론, 과학에 대한 공헌은 과학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리 퀴리의 발명 및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한 몰입은 발견에 대한 그녀의 열정, 연구에 대한 헌신, 인간 지식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작업은 물리학 분야를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 및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적용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1. 단일 작업 연습하기. 업무량에 압도되어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일 작업의 이점을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수선한 작업 목록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나누는 방법과 산만함을 줄이고 포모도로 기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귀중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장에서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단일 작업을 마스터하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싱글 태스킹이란? 단일 작업은 산만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멀티태스킹의 반대입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작업을 저글링하는 관행으로 종종 작업의 질이 떨어지고 주의가 분산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단일 작업을 통해 당면한 작업에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작업 품질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단일 작업을 수행하면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에 압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작업은 또한 당면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작업이 유익할 수 있지만 고유한 일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면 멀티태스킹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만함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거나 집중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단일 작업자가 되려면 일정을 설정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미리 작업 일정 잡기. 하루를 미리 계획하면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여 하루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기.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면 작업을 더 관리하기 쉽고 덜 벅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상황 추적.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작업을 파악하고 계속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방해 요소 제한. 방해 요소를 제한하면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끄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환경을 변경해 보세요. 5. 휴식을 취하십시오.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독서, 음악 감상, 명상 등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팁을 따르면 몰입의 숙달을 통해 성공적인 단일 작업자가 되어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하기. 몰입의 숙달로 성공을 거두려면 작업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완료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일 작업, 식료품 쇼핑과 같은 주간 작업 및 청구서, 지불과 같은 월간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이해하고 나면 긴급성, 중요도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분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작업의 경우 이를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표를 정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작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하는 작업의 양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몰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몰입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SMART 목표,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정의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연구와 현실적인 기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 성과를 인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수치를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 진로를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궤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즉시 달성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간 경과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대치를 낮추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 일관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4. 산만함 줄이기. 우리 모두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을 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면한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산만함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만함을 줄이려면 장치에서 알림을 끄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화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불필요한 기사를 읽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바꾸고 방해 요소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정돈된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핵심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영상상이나 작업 공간의 용품과 품목을 필수품으로 제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물건만 가까이에 두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치우십시오.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장기 작업 목록을 여러 개 유지해 보세요. 산만함을 줄이는 방법을 이해하고 알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전략을 구현하면 단일 작업을 마스터하고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포모도로 기법 단일 작업 마스터하기. 포모도로 기법은 간단하지만 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이 기술은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덩어리로 나누고 각 장애의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피하여 효율성과 작업,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모도로 기술은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과 품질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죄영상감을 느끼거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집중력과 창의성의 상태인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모도로 기술에는 각 작업에 대한 타이머 설정이 포함됩니다. 필요에 맞는 타이머를 선택하세요. 물리적 타이머일 수도 있고 컴퓨터 휴대폰의 타이머 앱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타이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부분을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쉽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포모도로 기술은 깊은 집중력과 창의성의 상태인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환경에 방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스스로 훈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모도로 기법은 단일 작업을 마스터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약간의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흐름 상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고품질 결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규칙적으로 휴식하기. 근무 시간 내내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휴식은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올바른 전략과 활동을 통해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정으로 재충전하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방황하게 하여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식은 또한 직장에 복귀했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빨리 흐르고 당면한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흐름 상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은 또한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때 의미 있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 하루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작업 사이에 짧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휴식을 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맑게 해주는 명상입니다. 신체 활동은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던 몸에서 회복하고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므로 휴식을 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또는 산영상과 같은 다른 활동도 재충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충전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재충전 활동의 예로는 독서, 음악 감상, 일기 쓰기, 요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영상, 게임 또는 낮잠과 같은 활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결은 휴식 시간 동안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를 피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휴식이 끝났을 때 자신을 상기시키도록 알람을 설정하여 너무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전에 휴식을 계획하고 하고 싶은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궤도를 유지하고 휴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성공을 달성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활동을 통해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음과 몸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머리를 비우고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십시오.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 더 집중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단일 작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작업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산만함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파모도로 기술을 구현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예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전략을 사용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단일 작업을 연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작업을 연습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은 종종 멀티태스킹이 일을 처리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생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집중력 수준에 해로울 수 있으며 집중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는 작업 사이를 오가며 전환하므로 각 작업의 주의를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규칙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되찾고 추진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고 작업을 관리 가능한 덩어리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목표 설정 및 작업 완료를 보다 달성 가능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기로 결정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은 너무 붐비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공간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파악하고 집중하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지정하지 않으면 해야 할 작업의 양과 뒤처지는 작업에 압도되거나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이해하고 먼저 그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예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